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벌써 시간도 훌쩍 흘러서 2021년 신축년도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연말 또 연시가 되고 내년 3월에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언론 뉴스들의 가장 큰 이슈가 이 대통령 선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두 거대 양당들도 지금 그 선대위 체제를 이제 꾸리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로 이제 접어드는데요. 돌이켜 보면 1987년도에 구책 헌법 개정으로 5년 단임의 대통령 그 직선제가 시작이 됐죠. 13대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내년에 20대 대통령 선거까지 하면 이제 8번째 대통령 직선 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선거가 되겠는데요. 지난 7번의 대통령들의 이 말년을 보면 참 불행한 대통령의 그 역사를 알 수가 있죠. 노태우 대통령 이전에는 이제 전두환 씨 같은 두 사람 모두 내라는 모죄로 형을 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친인척 비리, 특히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금융위기로 굉장히 큰 혼란스러운 임기 말년을 보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또 불행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지금 마지막이 될지 어떨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끝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집권기간 5년을 돌아보면 그 어느 해보다 사실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다 준 그런 실정의 계속이었죠. 임기 초반은 그런 대로 넘어갔지만 이제 2019년 조국 사태부터 시작돼서 민주당 소위 이제 진보 세력과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권력의 그 무능이 계속 나오고, 그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거짓을 내뱉고, 그 거짓으로 또 거짓을 덮는, 결국 지금 내년 대선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까지 지금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야당 후보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또 윤석열 후보로 어떻게 보면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봐야 할까요? 이런 일이 또 한국에서 일어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대통령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대통령 직선제가 처음 직선제가 도입될 때 1987년도는 그것이 대통령 직선제죠.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가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그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근 40여 년이 이제 흘러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도입 또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부터 시작해서 의회제도,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모든 대한민국의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것이 이 국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임하면서 특히 내년 20대 대선은 굉장히 중요한 선거죠. 이 국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국가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덕목을 본다면, 우리 동양의 고전이죠. 우리 사서 삼경에서 대학과 맹자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맹자 같은 경우에는, 제왕학이라고 할 정도로, 그 백성을 이끌고 국가를 다스리는 임금, 군주, 이 제왕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또 정치적인 또 철학적인 이런 자세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맹자죠. 맹자는 논어에 비해서 맹자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 내용이 공자나 맹자나 모두 현실 정치에
뛰어들고 싶어 했고, 현실 정치를 바꾸고자 했고, 또 그래서 육아 철학이 이 현실 세계를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맹자 같은 경우에는 군주가 무능하고 군주가 어리석고 군주가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특히 군주가 방탕하면서 국가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혁명으로 뒤집으라고 하는 그 역성혁명까지도 이야기한 사람이 이 맹자죠. 그래서 이 대학과 맹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통령 또는 어떤 이 국가 지도자, 뭐 군주, 뭐 이전 뭐 고대 시대야 이제 왕조였으니까 이제 왕이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이제 그런 시대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통령은 국가를 이끌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일 수밖에 없겠죠. 국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학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대학의 8조목이 있죠. 대학 8조목에. 대학 8조목이 그 국가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8조목에 보면 이렇습니다. 고지 자고로, 욕, 명명덕, 천하자. 그죠? 욕, 명명덕, 밝은 덕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그 하늘에서, 천하에서 이 온 세상에 밝은 덕을 밝히려고 하는 자는 선치기국이라. 먼저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된다.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써 밝은 덕을 드러낼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육치기국자는 그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선제기가라. 선제기가 먼저 기가 그 가정을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하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가정이라고 번역하지만 당시는 이제 제후국가로 해석을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천자가 있는 나라는 이제 국이라고 불렀고 제후가 다스리는 나라는 가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뭐 가정이라고 집안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제기 가자는 지금 이제 제후국이 아니니까요. 집안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 자는 선수귀신이라. 자기 몸이죠. 자기 자신을 잘 닦아야 하고 수양해야 하고, 욕수기신자는 자기 자신을 수양하려고 하는 자는 선정기심이라. 먼저 그 마음을 바로 해야 하느니라. 뭐 해야 하고 뒤에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심정 이후 수신이요. 발음을 바르게 한 다음에야 자신의 몸을 수양을 하는 것이고, 수신 이후에 가제라, 그죠? 자기 자신을 잘 닦은 후에 수양한 이후에 집안이 잘 다스려지는 것이고, 가제 이후에 국친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후국이죠. 백가하고 그 춘추전국 시대 우리 제자백가라고 많이 그러죠. 그래서 그 많은 제후국들이 있었는데. 그 지금 이제 제후국이 없으니까 가정이라고 보고요. 백가를 잘 정돈한 후에, 그러니까 제후국들을 잘 정돈한 후에,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가족으로 봐도 되겠죠. 가족을 잘 정돈한 이후에 나라를 다스리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국치 이후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후에 천하가 평화롭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자,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 자는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자는 가정을,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하고, 집안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 자기의 마음, 자기의 심성, 이런 것들을 잘 보듬어야 한다라고 하는 대학의 8조목이죠. 그래서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로 줄여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덕목을 보면서 제가 대한민국을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이 대한민국은 내년 특히 2020년 대선은 정권 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교체돼야 된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정치 교체라고 하는 건 결국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그 기운을 다하고 이제 새로운 기운을 모아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시대 정신과 새로운 역사적 사명 과제를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새로운 국가 제도, 새로운 어떤 국가의 운영 기틀을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더 부강하여지고 우리나라가 더 국격 있는 나라로 간다는 것이 이제 저의 정치 교체론인데요. 이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건 결국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제도 안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그런 기구를 포함한 이런 시스템들을 다 바꿔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지금 세상은 굉장히 변해갔는데 우리는 아직도 낡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대통령제부터 시작해서 의회제도,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교육이나 주거문제, 사회보장, 경제, 외교, 안보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일부분만 바꿔서 될 것이 아니라 어느 일부분만 법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 구조를, 국가 체계를 통째로 바꿔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무능국회를 해산하고 재헌국회를 수립해 구성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한국 사회가 새롭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있었던 또는 우리가 타의에 의해서 또는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무시하거나 또는 방관하고 있었던 우리의 정신문화를 다시 찾아내서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21세기의 새로운 국가로 가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데 그 첫 출발이 저는 내년 대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를 한번 돌아보면요. 지금 집권 세력이니까요. 저는 무너진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이야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집권 여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로남불당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더 낫겠죠. 아니면 아예 더불어민주당 자체는 역사에서 이제 사라져야 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또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재명, 제가 지난 10월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일단 이재명 씨가 대통령 후보로서 뽑혔다는 자체는 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민주당답다. 결국 민주당스럽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당원이나 지지자들 역시 그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의 수준에 맞는 사람을 그들의 후보로 뽑는 당연한 귀결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뒤집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내년 대선에서의 큰 과제이겠죠. 이재명 후보 지금 개인적으로 봐도 김부선 여배우 김부선 스캔들부터 시작해서 조폭연루 형님 정신병원 강제 입원 누나가 과로사 환경미화원으로 과로사를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동생으로서 그때 변호사였는데 조치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두 조카가 살인 사건에 연루되고 또 그 조직폭력배 성남의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단에 가입을 해서 조폭 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거기에 상당 부분 변호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미 다 드러난 팩트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이제 의혹들인데 지금 이제 공적인 문제로 가게 되면 이미 이제 대장동 의혹은 이미 검찰에서는 이걸 너무 계획된 수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예 이재명 선에서는 이제 가기 전까지만 이제 수사를 마쳐버렸잖아요. 거기다 기본소득 내용도 없는 기본소득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다가 이것도 지금 유야무야되고 있고 국민재난지원금도 결국 또 철회를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조동현 선임 공동선대위 위원장의 사생활로 인해서 문제가 나는 결국 이런 모든 하는 행동들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선 레이스에서 펼치는 모든 일들이 국민들에게 편안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 이런 품격 없는 후보들에게 결국 국격을 맡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뭐 이재명 후보를 포함을 해서 모든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과연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덕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냉철하게 좀 바라야 되고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동향 고전에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우리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동향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제 국가 지도자의 이제 기본 덕목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결국 국가 지도자의 기본 덕목은 우리 논어에서 맹자에서 이야기한 맹자 진심장, 진심 마음을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 맹자의 여러 장 중에서 이 진심장이 특히 국가 지도자로서의 그 갖춰야 될 심성, 그러니까 인격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존심양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국가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의 기본적인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정치, 철학적인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퍼스널리티, 심성은 어때야 되냐? 존심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보존하고 자신의 본성을 배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선한 양심이거든요. 선한 양심을 갖도록 계속 자기를 갖추고 닦고,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이 자신의 본성이 되어서 이걸 계속 키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존심양성이에요. 특히 지금 이 집권당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 이재명, 이 이재명 후보의 지금 언행들을 보면 계속 이 거짓말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모든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대위라든지 그 주변에 그 도와주고 있는 그 당의 관련자들 보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 자기들끼리는 서로 좋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좋아라 하겠지만, 그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혀를 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 한 명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바로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될 기본 덕목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이 존심양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점점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선택, 우리 국민들의 선택, 우리 현명한 우리 민초들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